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차원 우주의 영적 진실이라는 무동의 네 번째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동이 이제 여러 개의 책을 내긴 했는데 이 네 번째 책에 대해서 너무 좀 믿기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영성계에서 많이 뭐 우주의 시원이라든가 또 그 외계 정보, 그 지구의 어떤 영적인 현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채널링적인 정보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채널링적인 정보 자체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상상력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 우주의 정보를 준다는 이런 존재들이 우주의 뭐 최고 차원의 신인가? 우주적인 어떤 고차원 존재인가? 뭐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분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념과 공간에 대한 관념 속에서 더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외계 존재가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책 자체는 인간의 그런 어떤 인식 자체를 조금 약간 흔드는 그런 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계 존재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혹은 영성계에서 오래 계신 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잘 믿기지 않는다. 뭐 과연 그럴까? 네. 근데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주의 시원부터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애벌레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요. 책에 첫 번부터 애벌레 얘기 나와서 우주가 애벌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아마 생각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읽어보신 독자들은요. 근데 이 애벌레 자체는 7개의 구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의 양옆에 구슬들이 있어요. 이게 구슬들을 대우주로 하고 애벌레 자체를 큰 거를 이제 광역 우주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개념 설정한 거고, 또 그 구슬 안에 대우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작은 벌집처럼 생겨진 이제 그 벌집처럼 나누어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작은 구슬들 우주고요. 그런 우주들이 수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우주가 되고 대우주 7개가 모여서 광역 우주가 된 거죠. 근데 우주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 다중 우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중 우주는 뭐 인플레이션 우주론으로도 또 설명은 되긴 하는데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한 점에서 이게 급격히 팽창이 됐다고 하잖아요. 빅뱅이라는 현상이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뭐 다들 아시잖아요. 예, 뭐 중학교도 알고 다 초등학교도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이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어떤 부분은 빨리 팽창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느리게 팽창되는 불균형적으로 팽창이 일어난 거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주론에서는요. 그래서 작은 점에서 팽창하면서 이쪽에서는 확 퍼지면서 거대한 하나의 우주가 생겨나고, 이쪽은 좀 늦게 팽창하면서 작은 형태의 우주가 천천히 확장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주가 다중우처럼 이렇게 나눠졌다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 우주론 그리고 다중 우주론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우주가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애벌레 형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큰 당황스러움과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시간이란가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 범주를 갖고서 다양한 측량법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킬로미터 혹은 미터, 센치, 그리고 그람, 킬로그램 혹은 이런 어떤 측량법을 가지고 이제
사물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관성이죠. 예. 예, 이런 어떤 그 내용을 갖고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가지고서 이제 우주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개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면, 개는 눈이 안 좋지만 인간보다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후각을 갖고서 이제 사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박쥐 역시도 눈이 퇴화가 되긴 했지만 초음파를 쏴서 이제 그 사물을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쥐에게 있어서는 이 우주는 거대한 어떤 음향 파동의 세계고, 그 강아지, 개의 입장에서는 이 우주는 거대한 그 냄새와 화학 물질이 이루어낸 하나의 그 펼쳐진 세계라는 거죠. 걔네들이 가령 지성을 갖추고 도구를 이용한다고 치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측량법은 지구의 우리 인간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서 이제 우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공간 자체도 우리가 점하고 있는, 우리 물질 인간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여유롭게 지낼 수가 있고, 그 공간을 가지고서 이제 그 점하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공간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물곰이라는 아주 작은 동물이 있어요. 간혹 뉴스에서도, 과학 뉴스에서도 뜨는데, 이 물곰이라는 건 1mm나 혹은 0.5mm 되는 아주 작은 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방사선에서도 살고 우주에서 살고 극저온에서도 살고 어떤 그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도 사는데, 그게 그런 환경에 처하면 동면이 들어가고, 그게 200년이 지나도 적절한 환경이 되면 또 깨어난답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시간은 변한다는 거랑 그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필멸한다. 시간이 지나면 필멸한다. 시간이 지나면 발전한다. 이런 어떤 발전과 소멸과 성장과 이런 것과 시간이 굉장히 결부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작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시간은 정지에 가까운 거죠. 필멸과 변화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물질과학의 그러니까 물질적인 인간 기준에서는 점할 수 있는 것이 공간이잖아요. 근데 뭐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혹은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공간이 꼭 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과연? 또 더 양자역학의 세계다, 더 이렇게 그렇게 들어간 미시세계의 입장에서는 파동의 세계잖아요. 그 세계는 물질과 에너지의 그 이중성 중에서 그 에너지 세계가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 그런 세계거든요. 그 세계에서는 과연 공간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에너지의 파동의 세계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장해서 바깥 세계를 보는 게 이제 현대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억 년 전, 200억 년, 그러니까 100억 광년, 뭐 200억 광년 멀리서 오는 그 빛이 있어요. 빛을 가지고 분광기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 분광이라는 그 과학적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 이제 이 빛은 나트륨 원소가 얼마가 있고, 또 헬륨 원자가 원자를 지나간 빛이고, 혹은 수소 원자를 지나간 빛이고, 이것을 분광법으로 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 어떤 행성의 구조라든가 지구인이 갈 수 없는 곳의 그 어떤 행성의 어떤 물리적 특성도 이 분광법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거 역시도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범주 내에서 이 원소가 태워지면, 나트륨이 원소가 태워지면
뭐 노란색이 확 일어나고 뭐 이런 어떤 그 현재 우리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인식을 갖고서 외부 세계로 이제 확장시킨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과학적인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인식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이제 본 게 있는데 120억 년 전에도 우리 은하와 닮은 어린 은하가 존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120억 광년 떨어진,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까지 오려면 120억 년이 지나야지 우리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억 년이 빅뱅이 터졌던 그 순간이라고 하면 120억 년 전은 우주 초기에 해당되거든요. 그 120억 년 전, 그러니까 우주가 탄생되고 나서 30억 년 뒤에 나온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랑 좀 닮아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30억 년쯤 된 초기 은하들은 좀 불안정하고 좀 중구난방적인 형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은하계처럼 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은하계가 발견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시간이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지가 협소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한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자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한다는 개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개념, 소멸한다고 해서 또다시 뭐 태어난다고 하는 뭐 윤회 개념,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시간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보다는 변화와 그리고 소멸한다는 그걸 가지고 결부해서 그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꼭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오리온 우주,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이전에 다른 우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차원적인 뭐 6차원계의 어떤 존재가 지구로 와서 피라미드를 건설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차원의 세계예요. 또 다차원적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영적인 방식으로 좀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다차원 우주의 영적 진실이라는 책을 내긴 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적 틀 내에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인식의 자유로움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